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18일 월요일인데요. 지금부터 전흑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죠. 오늘 여론조사 또 예외 없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요, 윤석열 당선인의 전망과 관련해서 지금 3월 네 번째 주에 46%를 긍정평가,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찍은 것 같아요. 거기서 계속해서 지금 3주 이상 연속 상승 국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네 번째 주에 46%였는데요. 48.8, 50.4. 그래서 4월 두 번째 주, 지난주에는요, 51%로, 그러니까 무려 5%나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부정평가는 3월 네 번째 주 정점을 찍었어요. 49.0, 49.6. 그래서 계속 하향 추세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47.6, 45.3을 거쳐서 44.8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긍정과 부정의 편차, 이 긍정 평가가 한 7% 정도, 지금 7.8%, 그렇죠. 7.2%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일일 평균으로 치면요, 일일 평균으로 치면은 주 후반에 들어와서 좀 떨어졌는데, 이거는 정호영, 그 다음에 한동훈 문제와 관련된 여론의 혼란으로 인해서, 혼전으로 인해서 좀 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리얼미터에서는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긍정 전망은요, 주로 어디서 많이 나타났냐면 인천 경기 쪽, 그 다음에 TK 쪽, 그 다음에 20대,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 지지층에서 많이 올랐고, 특히 생산 판매 노무 서비스직에서 7.4%나 대거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 전망은요, 호남에서 좀 올라갔고요. 2.9%. 이게 굉장히 많이 부정이 올라간 층이 학생층입니다. 7.2%. 두 번째로 높은 부정 전망은 서울에서 6.3%나 올라갔어요. 예. 그리고 또 세 번째 높은 부정 평가는 무당층에서 5.3%나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정주부층에서도 4.2%입니다. 자, 이 대목을 우리 윤석열 당선인 측, 그 다음에 인수위 측에서는 각별히 뭐라고 그럴까요? 관리해야 될까요? 지금 이 홍보 전선을 좀 넓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빠지고 있어요. 42.5, 0.7이 빠졌고, 긍정평가는 긍정평가가 42.5로 0.7이 빠졌고요. 그리고 부정평가가 0.5가 높아져서 53.7입니다. 예, 그래서 긍부정이 11.2.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또 올라갔어요. 41.9, 1.5%. 그리고 민주당은 1.3에 빠져서 38.6이 됐습니다. 이 기간은요, 4월 11일에서 15일까지 조사한 내용이고 ARS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리얼미터 지지율을 보면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제대로 이제 윤석열 당선인, 그 다음에 인수위 활동,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평가를 받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래서 서서히 이제 좀 뜨거워지고 있는 그러한 여론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현진 대변인이요, 여러 가지 중요한 큰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했어요. 그 중에 이제 우선 하나가 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거는 이제 청문회까지 간다. 제가 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인수위 내부적으로도요, 청문회까지 간다. 청문회를 통해서 판단해 달라. 그리고 정 후보자가 국민 앞에서 모든 것을 검증받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느냐, 이런 입장을 내놓고, 당선인의 반응과 관련해서는요, 별다른 말씀이 없었고 차분하게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 정 후보자 외에 다른 후보자들 관련 검증 실패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 인수위에서 하는 인사 검증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자평할 수는 없지만은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도 세밀하게 검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김호수 사태와 관련해서도요, 윤석열 당선인이 별도 입장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당선인께서 사의 표명 또는 사표 제출하라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는 입장에서 차분히 현 상황을 고심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방안을 논의하고 수습 중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현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이번 이 방미 한미정책협의 대표단 미 고위층을 만나지 못해서 실패했다,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요, 문전박대는 사실이 아니고 후미오 일본 총리 접견을 비롯한 모든 의제를 들고 일본으로 간다. 이번에 이제 대일정책협의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요, 왜 이런 문전박대 얘기가 나오냐면,
바이든도 못 만났고 블링컨 장관도 못 만났기 때문에 운전 박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책 협의단의 협의, 협의가 목적이지 특사가 아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김 이 북한 핵 문제 대북 특별대표가 오늘부터 22일까지 방한을 하는데요. 이때 윤석열 당선인을 만날 일정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일정은 확인된 바 없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김 대표의 이제 방안은요, 윤석열 후보 시절 같으면 뭐 만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당선인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외교적인 프로토콜로 볼 때 만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형 전술 유도무기 발사와 관련해서 당선인의 입장 별도로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오후에는 정재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인사들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경제 도약을 향한 정책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요, 이 당선인은 대한민국 복합위기 극복, 그 다음에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이런 것을 위해서 경제안보 방안, 이런 것을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청와대가 최근에 5월 9일 날 밤에 청와대를 떠난다, 그래서 아마 호텔에 머무르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 배현진 대변인은 이거는 청와대에서 실무 논문에서 발표한 것이지 인수위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냥 이 팩트를 확인해 준 것 같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법적 시한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나가는 것은 청와대에서 협의할 일이지 인수위와 상의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참고적으로요, 이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임기 마지막 날을 청와대에서 보냈고, YSDJ, 그 다음에 MB, 이분들은 오후에 청와대를 떠나서요, 서울에 있는 사저에서 묵다가 그 다음날 취임식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드디어 말이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합당 문제가 결국은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최고위에서 전부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이 통과에 앞서서 이 권은희 지금 이 국민의당 비례의원인데요, 본인을 제명시켜달라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고, 이 권은희 의원은요, 안철수 대표의 결정도 확인했다. 그래서 빠르면 3일, 늦으면 10일 후에 이 합당 신고가 완료되는 시기까지는 제명 절차가 완료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요, 이 안철수 위원장 측 관계자는요, 제명 안건 논의는 의총에서 다룰 사안으로 의총 소집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 의원의 이 권 의원 제명 여부는 확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이제 제명이 되면 의원직은 유지해요.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되는데, 이제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안 되는 것이죠, 제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모든 조치가 끝나면 110석의 국민의힘이 110석의 정당으로 이제 늘어난다. 3명이 더 이제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2년 2개월 만에 국민의당은 흡수 합당 과정을 거치면서 소멸되는 이제 그러한 지금 역사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국민의당 후보들은 별도로 이번 지방선거 공천을 추가받는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고위원직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그대로 겸임이 아니죠,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으로 내려온다. 이 정도로 지금 현재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까지 이 합당 문제에 관해서는요, 국민의힘에서는 홍철호, 김철근, 노영호, 그 다음에 유주상 사무부총장, 노영호 총무국장, 그 다음에 구영모 최고위원과 노진웅 조직국장 등으로 구성된 양당에서 3+3 실무협상단을 꾸려서 협의가 진행되어 왔고, 막판에 합당이 좀 지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특명으로 이철규 특별보좌역이 급파돼서 이 합당을 굉장히 빠르게 마무리 지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오후에 합당 선언을 할 예정으로 있는 그런 이제 절차만 남겨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큰 현안 중에 하나가 강원지사 선거거든요. 강원지사 선거에 대해서 이 황상무 KBS 앵커가 단수 추천을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고, 여기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이 강력 반발하면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시 논의한다, 이거를요, 공천 여부를 다시 논의한다, 이렇게 김행공관위 대변인이 밝혔어요. 그래서 김진태 후보가 5.18과 불교 관련 문제 발언에 대해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한다면 다시 공천을 논의해 볼 수도 있다는 일부 공관위의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저희는 사과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다. 공관위에서 아직 공식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다만 몇몇 공관 의원들과 주말 사이에 의견 개진이 있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이 황상무 전 KBS 앵커에 대한 단수 공천 안건을 보류, 오늘 최고위에서 보류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지금 김행 대변인의 얘기를 보면, 김진태 의원 대국민 사과 어렵지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김진태 전 의원이 주장한 대로 강원지사 후보는 경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김진태 전 의원이 2015년도 조계종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보호 요청을 수용한 것을 두고 공권력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발언과 관련해서 조계종은 최근 김진태 전 의원에 대한 후보직 즉각 사퇴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망언 논란으로 또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어요. 그래서 공관위는요, 김진태 전 의원의 컷오프 사유에 대해서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와 당의 국민통합과 미래를 향한 전진을 해야 한다는 철학 기조를 볼 때 과거 김진태 의원의 일부 발언이 국민통합에 저해된다는 게 중요한 결정 포인트였다, 이렇게 밝힌 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 공관위의 이 발표와 관련해서 말하자면 이제 김진태 전 의원이 예비 후보가 불교계와 그리고 5.18 관련 이 사과를 표명하면, 말하자면 이러한 이제 결정에 반하는 진정한 사과를 받아들여서 이제 공천, 그러니까 이제 경선으로 넘어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지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이제 박범계 장관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아침 출근길 입장문을 내놨어요. 지금 현재 뭐라고 그럴까요, 사표를 제출해 놨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여러 일들이 남아있으니 제가 좀 갖고 있으려고 한다, 그래서 추리를 미루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어제 사표를 받은 것은 맞다, 사의의 말씀은 오래전부터 했고 청와대도 알고 있으니 사표를 전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사표 제출에 대해서는요, 조율한 바도 없고 김 총장의 고뇌를 잘 알고 있다. 그분이 취임 시부터 말씀하셨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어제 대화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면담 요청을 청와대가 거절했느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요, 대통령께서 거절한 바 없고 청와대 분위기는 조금 기다려 보자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 대통령님의 직접적인 뜻은 알지 못한다. 그리고요, 이게 상권 분립에 문제가 있다 검수한 바, 본인이 이제 법안에 발의하고 서명하고 투표하는 거,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제가 직접 서명한 바 없고 당론 발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리면서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사표낸 총장 말씀을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자중자애를 부탁하지 않았냐. 제가 법사위 위원일 때 검난이라는 게 있었는데 한상대 총장 시절이다. 항상 권한만 갖고 시끄럽다. 핵심은 공정성이다. 그러면서요, 예전에 검난은 중수부, 특수수사 권한과 관련된 건 아니겠나. 지금도 권한의 문제다. 역시 어려울 땐 누구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권한을 지키는 노력,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어려울 때일수록 모두가 의무와 책임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야 국회에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그래서요, 오늘 이제 이 박범계 장관의 입장을 보면요, 우선 청와대를 굉장히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사표, 공식적으로 청와대가 논의 대상이 없어지잖아요. 사표, 이 사직서, 사퇴 의사를 담은 사직서가 청와대까지 가야 그걸 가지고 검토하는데 그 문서가 청와대로는 전달이 안 돼. 물론 언론을 통해서는 다 알죠.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접수가 안 돼 있으니까 청와대에서는 검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지금 문비어천가를 부르고 있는 것이 이 박범계 장관이다. 중간에서요, 그러니까 이
버퍼 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충격을 흡수하는 거예요. 여론이 지금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충격 흡수 장치로서의 역할을 본인이 한다. 총대, 방탄막 역할을 본인이 하겠다라는 의지이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제 뭐 이 공검장 회의 지금 열리고 있는데 영이 쓰겠어요? 안 쓰죠? 그러니까 본인이 다른 때 같으면은 아마 본인이 명령하는 쪽으로 한마디 했을 거예요. 공검장 회의와 관련해서. 자, 그런데 지금 검찰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아주 굉장히 경분해 있잖아요. 검찰 전체가. 그러니까 여기에 한말 하면 오히려 기름 붓는 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호수 총장이 자중자애를 부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 좀 똑바로 좀 인식해줘. 간접적으로 부탁하는 이러한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 박범계 그야말로 서술의 18학기 뭐라고 그럴까요? 감찰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던 이 박범계가 상당히 몸조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첫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